안녕하세요. 자, 5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복사 생성자는 무엇을 복사 생성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도 생성자인데 왜 앞에 복사라는 이름이 붙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 두 가지 특성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이어갈 거냐면요. 멤버 변수 대 멤버 변수의 복사를 수행하는 디폴트 복사 생성자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제가 그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얕은 복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일단은 잠시 무시하시고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예제를 하나 봐야 되는데 copycon for the cpp라는 예제를 같이 보고 이것을 적절히 변경해 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제를 가져다 놨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그 person6.cpp라는 예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본 예제입니다. 그 예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소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능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서 p1이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형태로 객체를 생성될 때 그 객체의 형태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모르시면 안 되죠. 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p1이라는 이름의 객체는 name과 폰이라는 포인터를 지니고 있고요. 그 포인터는 동쪽으로 생성자에서 할당되어진 메모리 공간, 즉 문자열이죠. 그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new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할당되어졌기 때문에 힙에 존재하게 되죠. 자,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서 동적 할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머릿속에 이 그림만, 요건 아직 그 머릿속에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신 상태에서 예제를 우리가 같이 실행해보고 그 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클래스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요, 아주 잘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생성자 내에서 동적 할당합니다. 따라서 동적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해제하기 위해서 언제? 객체가 소멸되는 순간에, 자, 소멸자에서 동적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소멸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요, 펄슨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는 생성 시 동적 할당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소멸 시 자동으로 소멸도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메인 함수를 보도록 하죠. p1이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을 했고, 자, p2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을 하길 원하는데, 자, 아마 이러한 코드를 작성한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걸 겁니다. p1이 지니고 있는 값을 갖다가 복사해서 p2 객체를 생성하겠다. 그런 의미를 지닐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죠. 이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묵시적으로, 자, 이렇게 변환이 되어서 실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p2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p1을 인자로 받을 수 있는 그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펄슨 객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펄슨 객체를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합니다. 그때 호출되는 생성자를 뭐라고요? 그렇죠. 복사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표현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펄슨 객체를 인자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것까지 알고 있냐면 프로그래머가 생성자를, 그것도 복사 생성자를 정의해주지 않으면 디폴트 복사 생성자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시간에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그대로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디폴트 복사 생성자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까? 자, 일단 함수는 이러한 형태로 선언이 될 거고요. 이게 바로 복사 생성자의 형태죠. 중요한 거는 디폴트 복사 생성자는 어떠한 일을 하게끔 구현이 되냐면은 멤버 대 멤버 복사를 하게끔 구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경우에 펄슨 클래스의 멤버 네임,
네임이 멤버지 네임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자 열이 멤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펄슨 클래스의 멤버는 두 개의 포인터와 하나의 변수다라는 거죠. 인트형 변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멤버를 카피하는 겁니다. 멤버 대 멤버 복사. 네임은 P라는 이름의 객체의 네임을 복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폰은 P라는 이름의 객체의 폰을 복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ge는 P의 age를 복사할 겁니다. 자, 이 코드가 바로 멤버 대 멤버의 복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멤버 대 멤버를 복사한 형태의 복사 생성자를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해서 넣었는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그 복사 생성자를 공부한다라는 개념에서 좀 집어넣은 건데, 이것은 넣으나 안 넣으나 펄슨 클래스는 완전히 똑같을 겁니다. 왜 그렇죠? 디폴트 복사 생성자의 형태가 이거랑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확인했으니까 그냥 지우죠. 자, 지우고요.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문제 없어요. 그죠? 뭐 우리가 눈으로 봐도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행하는 순간에 이러한 형태의 지금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죠. 자, 런타임 에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P1이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생성하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냐면, 자, 이러한 형태로 객체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P2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자, P1을 인지합값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생성자, 즉 디폴트 복사 생성자, 다시 한번 코드를 넣어보면, 자, 이러한 형태의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지금 호출하면서 객체 생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디폴트 복사 생성자는 멤버 대 멤버 복사랍니다. 따라서 P2 객체는 어떠한 형태를 지니게 되냐면, 자, 이러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 거죠. P1이 지니고 있는 네임의 값, 얘는 얘의 주소값이잖아요. 그 주소값을 그대로 복사하게 되다 보니까 P2가 지니고 있는 네임이라는 포인터나 폰이라는 포인터는 P1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을 동일하게 가리키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러한 상황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은 바로 소멸자가 호출될 때 발생이 됩니다. 자, 메인 함수 호출이 끝남과 동시에, 자, 끝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P2와 P1 객체가 사라질 거라고요. 그죠? 뭐 잠깐 코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 P1과 P2는 메인 함수 내에서 생성된 객체니까 P1과 P2는 메인 함수가 끝나는 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기 위해서는 P1과 P2의 소멸자가 각각 호출이 돼야 되는데, 소멸자 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네임과 폰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자열을, 자, 해제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P1 객체 생성되고 P2 객체 생성된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자, P2 객체가 일단 먼저 사라집니다. 자, P2 객체가 먼저 사라지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P1 객체가 먼저 사라지느냐, P2 객체가 먼저 사라지느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P1보다 P2가 먼저 사라집니다. 즉, 객체가 사라지는 순서는요, 객체가 생성되는 순서의 반대의 그 순서를 지닙니다. 그 스택이라는 메모리 구조의 특성을 사실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P2 객체가 사라질 때 그 소멸자의 호출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소멸이 될 거라고요. 일단 다 소멸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P2 객체가 소멸될 때도 역시 소멸자가 호출되죠. 자, 그래서 네임이라는 문자열이 가리키는, 네임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자열을 다시 소멸하려는 순간 이미 얘네들은 사라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즉,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두 번 소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시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메인 함수 내에서 이러한 코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P1을 갖다가 내가 완전히 복사하기를 원했을 거라고요. 즉, 아마 여러분들 이러한 형태의 복사를 원했을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복사를 원하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약간 다른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복사를 원했을 거라고요. P1을 완전히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P1이라는 객체의 멤버가 가리키는 문자 10가지도 복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이러한 형태의 복사를 가리켜 우리가 그 얕은 복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형태의 복사를 가리켜 깊은 복사, 딥카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디폴트 복사 생성자는 깊은 복사를 하게끔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얕은 복사를 하게끔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여러분이 생성자 내에서 메모리 공간을 동적 할당을 할 경우에, 자, 그에 따른 소멸자를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생성자 내에서 동적 할당을 할 경우에 우리가 객체 생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면은, 자, 그것도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면은 그 얕은 복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복사를 하도록 복사 생성자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생성자 내에서 동적 할당을 할 경우에 소멸자도 제공해줘야 되고 깊은 복사를 하도록 복사 생성자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사실 복사 생성자도 거의 뭐 반 이상 공부를 한 건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피콘 for.cpp 예제를 갖다가 이 그림만 보시고요. 이러한 형태의 복사가 되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 보시면 뭐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복사 생성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복사를 하도록 복사 생성자를 제공을 하실 경우에 예제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카피콘 for 5.cpp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카피콘 5.cpp를 직접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카피콘 4.cpp를 5.cpp의 형태로 바꿔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 예제를 직접 안 보고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생성자 정의해야 되겠죠. 그 깊은 복사를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우선은 뭐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무조건 복사 생성자는 펄슨 클래스의 복사 생성자는 자, 무조건 이러한 형태로 선언이 돼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깊은 복사를 하도록 채워 넣어야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깊은 복사를 해야 되니까 문자열 공간 할당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복사를 하기에 앞서서 문자열 공간을 할당을 했습니다. 자, 문제 없죠. 인자로 전달되는 객체를 참조를 해서 자, 적절한 크기의 문자열을 할당을 했어요. 자, 문자열 할당했으니까 이제는 복사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뭐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인자로 전달이 되는 객체를 참조해서 문자열 적절히 할당하고 그 다음에 복사를 했습니다. name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문자열을 갖다가 지금 깊은 복사를 한 거죠. 자, 이러한 형태로 폰이라는 문자열도 변경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깊은 복사를 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의 할당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플러스 1은 왜 해주는지 알고 계시죠? 예, 널 문자열을 갖다가 복사하기 위한 겁니다. 스트링 랭스 함수는 실질적인 문자열의 길이를 갖다 리턴하기 때문에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까지도 계산을 해주지는 않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자, 문자열 할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깊은 복사가 끝이 나나요? 자, 이것도 마저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멤버 다 복사해줘야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시면, 자, 이제 적절한 복사를 하는 복사 생성자가 제공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 안 생길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성한 P1이나 P2 객체나 다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이 내용은 같지만, 가리키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죠. 즉, 그림이 이제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왕이면은 제대로 복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출력 결과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하고요.
문제 없네요. 실행을 해보면 자, 적절히 복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우리가 런타임 에러,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메모리 해제하는 순간에 발생했던 런타임 에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생성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소멸자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자를 보니까 동쪽 할당하고 있죠. 따라서 소멸자도 제공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복사 생성자도 제공을 해줘야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셨으면은 일단 복사 생성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생성자나 소멸자나 복사 생성자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양하게 구현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정의하는 형태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할 내용은요.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그 시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이외의 경우에도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